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꿋꿋하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혼자서 신나서 올라가고 있죠. 그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좀 흐물흐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특히 XRP 같은 경우는 거의 햇빛에 말리고 있는 낙지처럼 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신경 쓰이는 것은 시총을 보시면은 XRP가 테더에 거의 완전히 따라잡혔습니다. 자, 물론 테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따라잡힌다라는 것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결코 유쾌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이 사토시 차트가 완전하게 망가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지표나 기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바닥이 완전 뚫려가지고 지하실까지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후로 도망칠 시기다,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잃고 있는데, 그 중에서 XRP가 좀 많이 휘청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지금 도망쳐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지는 않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있는 대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긍정적인 소식들도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머니그램과 인도의 최대 상업은행이자 리플사의 파트너인 페더럴뱅크 리미티드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머니그램 고객들은 인도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돈을 받는 그런 방향에서만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도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는 이 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XRP가 활용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OD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머니그램과 리플사의 파트너들이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거, 미래를 길게 봤을 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인도도 언젠가는 송금로가 뚫리지 않을까요? 인도 쪽에 리플사의 파트너들이 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로가 뚫리게 된다면 긍정적인 소식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쯤 뚫릴까요? 그게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별건 아니지만은 일단 리플사가 언급이 되어가지고 가지고 와본 소식, 이 레스 오브 캐네만 님께서 공유를 해준 소식이고요.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따르면은 리플사가 제공하는 제품들과 스위프트 GPI를 더 넓게 채택함으로써 은행들이나 신용조합 같은 곳에서 송금을 할 때 송금을 받는 사람이 이 송금이 도착하기 전에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될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환율의 변화라든지 은행의 수수료들 때문에 이 송금을 받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게 될지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하나의 네트워크 상에서 하나의 회사 안에서 국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송금 속도도 빨랐었고 상대방이 얼마를 받게 될지도 미리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술들이 다른 은행들, 여러 나라들을 거치게 된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이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SBI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SBI 홀딩스가 ATM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서 리플사의 결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최신 재무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 아시아의 리플사의 기술 기반 송금 앱이 있죠. 머니탭, 이것을 전국 각 은행 ATM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운영 비용과 은행의 손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머니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모았었으나 원래 작년쯤 해가지고 XRP 활용이 적용이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니탭의 활용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느지막지하게 SBI 거래소가 미루다가 열린 것처럼 XRP 적용도 그런 식으로 되게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죠. 하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전염병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엔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사 딱 제목만 보시면은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의 XRP는
규제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비트코인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실려있는지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의 연준이 발표한 최근 리포트에는 규제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암호화폐들이 어떤 식으로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었는지를 조사한 내용들이 실려 있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규제 관련 뉴스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었고, 이 보고서에는 XRP만의 특정한 움직임이 드러나 있었다라고 기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규제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각각의 암호화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그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G캐시, 그리고 XRP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에 보면은 이 보통으로 암호화폐들은 미국 내 규제 밖에서 운영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사실 그들의 가치나 이 암호화폐들의 가치나 거래 볼륨, 유저 베이스 등은 대체로 규제에 관한 움직임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비트코인이 규제 뉴스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가격적으로 반응한 암호화폐로 드러났고, 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등은 서로 비슷한 정도의 반응을 보여줬었고, 모네로와 G캐시 같은 경우는 비슷한 종류의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모네로는 가격적으로 큰 움직임을, G캐시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다. 또한 XRP도 G캐시처럼 작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리플사가 중앙 집중형 트러스트 노드 네트워크를 만들고 컨트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이런 점은 퍼미션레스 블록체인인 다른 암호화폐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규제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을 때 그 움직임이 그닥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여기에 동의를 하실 분도 계시고 안 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은, 일단 연준이 발행한 보고서에는, 이 달라스 연준이 발행한 보고서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자 같은 경우는 G캐시나 XRP랑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딱 XRP만 꼬집어가지고 타이틀로 달아놨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보고서와는 달리 자신의 의견을 집어넣은 것인데, 이제 리플사가 물량을 컨트롤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리플사가 XRP 가격을 이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시장이 풀리는 물량은 최근과 같이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물량이 덜 풀려도 가격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리플사는 리플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중앙 집권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허가형 블록체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죠. 오픈소스라서 그 누구나 함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거나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XRP 레저도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그 누구나 이제 XRP 레저를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라든지 새로운 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통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플사는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이죠. 그래서 금융권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KYC나 AML, 리플사의 기술을 금융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불법적인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리플넷 상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계정을 멈출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불법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고 막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금융법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리플사가 통제를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RP를 활용하고 XRP 레저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오픈소스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금융업체들이 리플넷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플사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아무튼 별거 아니고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나와 있어가지고 잠시나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2020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월이 지나도록 큰 움직임 그리고 좋은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이 사토시 차트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시총이 뒤바뀌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좀 좋은 소식에 비해서 안 좋은 결과만 나오니까 사실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마음이 이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가격 올라갈 때만 영상 만들면 되게 좀 얍삽하잖아요. 치사하고. 그래서 일단 꾸준하게 나오는 소식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영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XRP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제 그런 것은 관계가 없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선택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디 CF 시청과 이 광고주 방문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